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토요일은 정치부 류병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요. 박 1억 원 없어 치료비도 못 냈다입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소식인데 단독 뉴스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목을 보니까 병원비를 다 못 냈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어깨 수술 때문에 서울 외부병원에 입원했다가 78일 만인 지난 3일 서울구치소로 재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 소식인데요. 병원 측과 박 전 대통령 측이 알아보니 어깨 수술비와 입원비를 합쳐서 1억 1천만 원 정도인데 이걸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78일 정도 입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치고는 금액이 좀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병실 사용료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160만 원 정도인데요. 수감자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감호하는 구치소 직원이 상주하기 때문에 1인실이지만 구치소 직원들이 쉴 수 있도록 30평형 병실에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전직 대통령들은 예우 관련 법에 따라서 입원비, 치료비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박 전 대통령은 대상이 아니군요. 임기 도중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예우는 없습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또 박 전 대통령 재산이 법원 판결로 압류됐기 때문에 융통할 돈도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의 재산 규모 그리고 벌금 추징금 이게 얼마나 되는지도 좀 따져봐야겠어요. 네, 삼성동 옛집을 67억 5천만 원에 팔아서 내곡동에 새 집을 28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다른 비용 등도 지출하고 남은 잔금이 30억 원 정도인데 국정농단으로 벌금 200억 원. 국정원 특활비 수수로 추징금 27억 원이 선고된 상태라서 전 재산이 추징 보전 조치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초기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제 돈을 좀 걷어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박 전 대통령 측이 사양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1억 원을 이제 구해야 할지 이제 이게 또 관심이네요. 네, 이번 전후 통원 치료비도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개인 비용으로 지불했다고 합니다. 병원비 1억 원도 유영하 변호사나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등 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방법을 강구 중입니다. 홍문종 대표는 속사정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병원비 부분도 구치소 재수감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속사정이라는 거는 공개하기가 어려운가요? 네, 박 전 대통령이 78일 만에 재수감이 됐는데 당초에는 좀 더 입원 치료를 받는 쪽으로 구치소 측과 논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도 있어서 재수감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올해 말까지 내는 것으로 병원 측과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박 1억 원 없어 치료비도 못 냈다는 탄핵 대통령의 또 다른 비극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요. 감귤 같은 사람 문대림입니다. 예, 감귤 같은 사람 이러니까 CF의 어떤 카피 문구 같은데 이게 지난해 제주지사 선거 때 청와대 개입설 이게 또 불거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중인데요. 제주지사 선거에도 개입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면 그런 의심을 할 만한데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문대림 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람센 서귀포가 키운 감귤 같은 사람 문대림이 생각납니다. 근데 제주도에서 감귤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보다 좋은 칭찬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 정도로 대통령이 얘기했다. 이거는 분명히 좀 뭔가 밀어주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은요. 2016년 국회의원 총선 출마를 앞두고 열린 문대림 씨 출판 기념회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가 보낸 겁니다. 또 두 번째 영상은요. 2018년 4월 초에 제주지사 민주당 경선이 한창일 때 청와대가 문 대통령과 당시 문 예비 후보의 사진을 청와대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올린 겁니다. 문 씨는 시차가 있는 해당 영상을 편집해서 경선 과정에서 적극 활용했고요. 경쟁자였던 김우남 전 의원은 문심을 악용한 불공정 경선이라고 반발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저때 경선에서 문대림 씨가 이 3선 의원이었던 김우남 전 의원을 꺾고 경선에서 일단 승리를 한 거죠. 네, 문대림 씨는 문재인 청와대 초기
제도 개설 비서관으로 출신으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제주 경선 총책임자로 본격적인 인연을 맺었습니다. 특히 문재인을 재수시켜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모임이라는 재수회와 성격이 비슷한 이수회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김정숙 여사가 등장하는 문대림 후보 당시 사무실 개소식 홍보 영상이 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또 불거진 것은 여권 고위 인사들이 경쟁자였던 김우남 전 의원을 회유하면서 마사 회장을 제안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자유한국당에서 제기했던 의혹인데 저희도 뉴스9에서 이걸 보도를 해드렸었어요. 근데 추가로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까? 네, 복수의 제주 정치권 인사들은 김 전 의원이 3명의 여권 인사들로부터 마사 회장을 권유받았지만 거부했다고 수차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구체적인 이름이 나왔습니까? 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삼선 의원 출신인 최규성 당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 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규성 전 의원과 김영록 지사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방선거 훨씬 이전에 김 전 의원에게 당신이 마사 회장 적임자가 아니냐고 이야기를 한 적은 있는 것 같다고 말했고요. 두 사람 모두 공통적으로는 경선 포기를 대가로 자리를 거론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울산시장 선거 때도 보면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울산시장 경선 포기 대가로 자리를 제안받았다. 본인들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쪽 상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할지 말지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물음표 정리를 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감귤 같은 사람 문대림은요. 청 개입 의혹 감귤 지역으로 확대로 하겠습니다. 예, 김우남 전 의원이 다음 달 16일에 기자회견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걸 결과를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류병수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